좋아요. 지금 현재 오답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오답 2회랑 오답 유사 드렸습니다. 뭐 앱으로 할 수 있대요. 앱으로 들어가서 뭐 미리 풀어볼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뭐 미리 풀어볼 사람들은 미리 풀어보시고, 아니다 나는 그냥 프린트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항상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둘 테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로비에서. 알았지? 그래서 로비에서 항상 가져가시면 되고, 그 오답 2회랑 오답 유사를 받은 친구들은 다음 시간 전까지를 반드시 좀 풀어오세요. 몇 문제 안 되니까. 알겠죠? 다음 시간 전까지 반드시 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함수의 극한의 꽃,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학교 내신에선 더럽게 많이 나오는데 수능에서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유형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10족이에요. 그 10족은 내신에서만 나와요. 시중 문제집에서도 꽤 나오기는 하는데 내신 전용입니다. 수능에선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수능은 그렇게 안 내고 따르게 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내는지도 수능에서는 좀 알려는 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수능에서 내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니? 자, 얘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문제가 처음에 접근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좀 빡셉니다. 왜 빡세냐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그 친구를 끄집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가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랑.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분들이 좀 배웠던 거랑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그림으로만 풀 거거든. 나는 현재 식을 쓰진 않을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림으로만 풀려고 하는데 그 그림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한 다음에 이게 처음 받아들일 땐 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가 몇 개를 더 보여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교시는 약간 좀 오늘 수업에서 1교시는 그냥 좀 빡센 주제들이 많고 2교시는 쉬워요. 2교시는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2교시는 쉽습니다. 그래서 1교시의 머리를 풀 집중해서 잘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알겠죠? 그래서 1교시의 모든 에너지들을 다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정리 좀 하나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정리 좀 할게요. 바로 어떤 거부터 정리할 거냐면 니네 1학년 때 배웠던 그 함수, 바로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개념을 지금 현재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고 그 합성함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함수값을 유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주기만 한다면 이 문제를 풀 때 좋은 징검다리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가볍게 한번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 y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함수를 내가 g.fx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보통 이렇게 g.fx라고 쓰게 되면은 그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느낌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를 보는 순간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아니면 정리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돼. 그럼 이 친구를 조금 정리를 했을 때 그럼 이 친구를 그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 정리하면 누가 밖으로 가고 누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죠? 그치? 앞에 건 그대로 밖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뒤에 게 어디로 들어간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그치? 뒤에 게 안으로. 그래서 얘가 G, 괄호를 쳤을 때 얘가 fx라는 요 식으로 들어올 수 있겠군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한결이 어디 갔냐? 그리고 넌 오늘 남아서 하고 가야 되는 거 알지? 알죠. 너 오늘 남아서 하고 가라. 참고로 너 혼자 안 냈다? 한결이 됐어요? 한결이? 걔 한 10번까지만 하고 내가지고 걔는 이따가 입력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너 혼자 안 냈어, 너 혼자. 알겠죠? 내고 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G, 괄호, fx 이렇게 우리가 써주게 되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너네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x라는 정의역과 y라는 중간다리와 z라는 요 공역이 있을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애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보았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요 x가 나는 지금부터 이게 함수 f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가 하나의 함수값 fx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친구가 공역이자 치역이자 여기 있는 요 g 함수에 대해서는 얘가 다시 정의역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x값이 되게 되면서 이 친구를 g라는 연산자에 받아가지고 만들어낸 새로운 함수 g 괄호 fx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으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줄 수 있겠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함수값이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래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체킹을 해줄 수 있는 주된 포인트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주요 포인트가 그럼 누구야? 라고 하면 여기서 이 친구의 역할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양 끝에 있는 애들은 역할이 하나씩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솔직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가 약간 팔색조 같은 매력이라서 어느 친구한테는 얘가 y값이 되고 어느 친구한테는 x값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합성함수는 이게 메인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잡아주면서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 합성함수를 포함한 함수의 극한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역할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 1학년 때처럼 되게 자세하게 함수값을 구하기는 할 거야. 다만 그걸 그래프로 해석할 거야,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니네 1학년 때 혹시 나는 안 해주긴 했는데 빨리 들어와. 한 개도 이따가 남아서 그 1강 남은 것들 입력 다 오고 와. 한 5개 정도 안 했던데. 다른 줄 알고 안 했잖아. 그거 하고 가. 알았지? 괜찮아. 네 옆에 있는 애는 남아야 돼. 쟤는 남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교재 10쪽. 자,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면은 딱 하나. 얘만 잘 잡아주면 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함수의 극한에선 여기에 해석만 잘 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 친구는 봐봐. 이 f라는 친구에 한해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가 x값이 될 거야 아니면 y값이 될 거야? f라는 친구에 한해서는 이 f라는 친구에 한해서 이 친구는 공역입니까? 치역입니까? 아니면 정역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공역이야? 치역이야? 정역이야? 그치, 치역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함수값들이잖아, 얘네들이 실제로. 그쵸?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여기에서 연결돼서 이거 만들어졌대. 이거를 보여주는 거잖아, 계속.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선 얘가 치역이겠군요.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을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f의 함수에 있어서는 치역인 거고. 됐니? 그리고 여기 있는 요 g라는 함수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지금 현재 함수값을 결정해주는 요소지. 그럼 얘가 정역이니 아니면 공역이니? 그치. 여기 있는 이 함수는 g에 한해서는 정의역이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아하. 그럼 여기 있는 요 함수를 가지고 극한을 만들 때는 오히려 이 친구를 읽을 건 세로선을 읽는 것이 되는 거야. y값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이 친구로 만들어진 걸로 해서 얘가 극한이냐라고 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친구에 한해서 이 연산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함수라는 연산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해줄 때는 이 친구가 다시 뭐가 되는 거냐면 가로선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가로선에서 해석해서 최종적인 극한값을 찾아주는 것이 합성함수 극한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합성함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과정은 이 과정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절대 여기에서 장난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여기 많이 틀리면 어떤 거냐면 그냥 니들이 헷갈리는 거밖에 없는 거야. 장난 못 쳐, 여기서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다 최대고 여기에 있는 것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사실상 끝이에요. 여기는 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도만 잘 하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단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적으면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10쪽 밑에다가 잘 적으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은 지금 내가 설명해 주는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극한값을 찾는 거에 목표를 둘 거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합성함수의 연산 순서에 맞춰서 우리는 극한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합성함수의 연산 순서도 너네가 생각을 해보면 안에 거를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밖에 거를 먼저 찾습니까?
합성함수는? 그치? 안에 거를 먼저 찾고 최종적으로 밖을 찾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어차피 안에 것을 먼저 찾는다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여기까지 다 됐어요? 반응이 찜찜하다? 수현이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여기는 이해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그래서 안 함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린 첫 번째로 뭐부터 우리가 극한값을 찾으러 가야 되냐면 안 함수의 극한값을 찾아주러 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 안 함수의 극한값을 찾을 때는 플러스 알파로 하나는 더 찾아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찾아줘야 되는데 그때 여기서 찾아주는 거는 바로 누구도 같이 찾아준다라는 거를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를 찾을 때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하나가 바로 뭐니? 라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얘는 뭐까지는 찾아줘야 되냐면 방향입니다. 즉 큰 쪽에서 이 함수값이 만들어졌는지 작은 쪽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얘가 계속 그 값이 고정인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우리가 방향성까지 우리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야. 이 세 가지를 다 나누어서 보는 게 안함수의 극한값 찾는 방법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숫자 찾다, 숫자 찾았다, 아싸 끝 이게 아니라 숫자와 더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은 변화 없음 이것까지는 같이 좀 읽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먼저 극한값을 찾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럼 안쪽을 해석했으니까 그럼 이제 어느 쪽도 해석해주는 게 마지막이겠어요? 바깥쪽을 해석해야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안함수의 극한값을 찾았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박함수의 극한값도 찾아줘야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밖에 쪽 함수의 극한값을 찾을 때는 그냥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 정의역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극한값을 찾을 때 이 극한값은 당연히 얘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반드시 어디를 우리가 채우면서 가고 있냐면 여기 밑에 있는 요 문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함수를 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밑에 들어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부터 관건이 될 텐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친구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하나, 바로 안쪽 함수에서의 극한값이 결정된다라는 것만 연결해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이 안쪽 함수에서의 극한값이 앞에 안쪽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 y값이 되지만 그게 바깥쪽 함수에 대해서는 x값, 즉 정의역이 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정의역이 되는 것 자체가 방향이잖아. 얘가 가고자 하는 방향. 얘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목적지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설정해 주는데 그때 이 친구가 안 함수의 누가 되는 거냐면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함수의 극한값이 된다까지 우리가 잡고 있으면 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니? 정리하세요. 지금 정리 먼저 다 하시고 다 했으면 이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에서부터 출발할게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한번 정리를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펜 내려놓고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 됐죠? 참고로 이거 좋아하는 학교가 광성고랑 인화여고야. 이 두 학교는 잘 나와. 나머지들은 잘 안 내요. 왜냐? 없어요. 어디에? 교과서에도. 어디에도 없냐면 교육과정에도 당연히 없거든. 그러니까 원래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왠지 모르게 이 두 학교는 항상 내고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괜히 저 이거 몰라서 틀렸어요 이 말 나오는 거보단 차라리 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해드릴 거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한 번은 해줄게. 봐봐.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1번, 2번 정도만 내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3번은 방법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답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1, 2번부터 해석을 해보면 그럼 봐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극한을 찾으래. 근데 우리가 원했던 함수는 f가로 gx에 대한 극한을 찾는 거야. 근데 여기 x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향해 가는 거를 찾으래.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로 해당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 애가 누군지만 알면 돼. 됐습니까? 그럼 그 친구가 바로 누구였니?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참고로 이 친구의 극한 순서를 결정해주는 건 이제부터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설명한 합성함수의 연산 방법이랑 아예 똑같이 상응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그걸 생각하면은 바로 드러날 거야. 그럼 첫 번째 질문. 이 친구한테 영향받는 건 밖에 있는 f 함수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는 g 함수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치? 이 친구한테 영향받는 건 연산 순서에 따라서 안에 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안에 함수만 그 영향을 받는 거야. 다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함수가 잘 보기만 하시면 돼요. 적을 필요는 없고. 알겠지? 어차피 똑같이 해봐야 돼. 그럼 f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생각합니다. 이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f라는 건 나중에 생각합니다. 이거고. 여기는 리미트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찾을 거야. 근데 이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찾는 건 누구 함수밖에 없냐면 gx만.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요 함수만 지금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얘는 알바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얘만 보고 얘한테 마이너스 1을 잡아서 이 친구의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 요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너네가 딱 얘기해봐. 이 정도는 다 연습했으니까 이 정도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이거 딱 찾으면 극한값 얼마가 된다는 거는 바로 드러나요? 그치? 얘 올라가고 있으니까 1이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정리하면 fx가 되고 이 fx의 극한을 다시 찾는 것이 되는 건 맞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x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x가 얘 x랑은 엄연히 다른 아이들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x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냐면 그때 여기에서의 함수값 1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까지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고로 얘가 누구냐면 1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여기서는 극한값만 찾으라 그랬어요? 아니면 방향도 같이 찾으라 그랬어요? 방향을 같이 봐야 돼. 즉 얘가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아니면은 함수값인지 이 세 가지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석을 하면은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부터 딱 쉽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서 뭐 하면 되냐면 끊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차피 내가 목적지로 가지고 있는 건 여기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로 보면 이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점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가 이쪽으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1이라는 숫자를 향해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지. 그럼 그걸 Y쪽에서만 해석을 해보는 거야. X쪽에서 해석을 해보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 쪽에서만 해석을 해보면 얘 출발점이 어디야? 1보다 크니 아니면 작니? 작은 쪽이었던 A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1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지. 그러면은 너네가 이 그래프를 내가 조금 너네 이해하기 편하도록 뒤집어서 보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현재 이 Y축을 X축으로 다시 한 번 더 잡아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지금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생길 거고 그때 여기 1일 때 얘가 1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거야. 이건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그냥 그러느냐 하면 되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 그래프가 오고 있는 방향이 그럼 얘보다 왼쪽에서부터 온다는 소리일까 아니면 오른쪽에서부터 온다는 소리일까? 그치? 작은 쪽에서 왔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오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오고 있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좌극한이라 그래요? 우극한이라 그래요? 이걸 좌극한이라 그러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걸 좌극한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방향성이 생긴 거야. 좌극한이야. 그래서 뭐야? 얘 결국 좌극한 찾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는 건 그래프가 오고 있는 방향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 그래프에 오는 방향은 y값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가 이제부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함수값에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면 얘네는 끝. 그럼 뭐야? 이거 찾는 거야. 이건 찾을 수 있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1의 좌극하는 fx에서 찾아라. 이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기해볼래? 1의 좌극한 찾아봐. 여기서 누구야?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1번 끝 이렇게 찾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렵죠? 이해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맞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려운 거 맞아서 지금 여기에서 2번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제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 봐. 알겠지? 자 봐봐 적지는 말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설명해 준 거 그대로 떠올려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대로 떠올려보게 되면 첫 번째 나는 여기는 0의 좌극한을 찾을 거야. 근데 이 0의 좌극한은 F함수에서 찾으면 됩니까? 아니면 G함수에서 찾으면 됩니까? 재민이 어디서 찾으면 되겠어? 이거 봐봐. 여기 있는 0의 좌극한을 찾는 게 1번이야. 그걸 F에서 찾아야 될까? G에서 찾아야 될까? F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다 같이 얘기해봐. 어디서 찾아야 돼요? G. 안에 있는 함수 gx에서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 f는 어차피 나중 연산이니까 얘는 알바냐 이렇게 가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f는 나중에 연산한다 했을 때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고 이 친구한테 나는 지금부터 누구의 좌극한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가냐면 0의 좌극한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0의 좌극한을 찾을 건데 그 0의 좌극한의 영향을 받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 gx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gx의 0의 좌극한만 찾아주면 된대.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같이 얘기해보자. 0의 좌극한이면 여기죠. 결국 얼마가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차피 이 친구가 다시 극한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극한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x가 그러면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는 있더래.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됐지? 그리고 밖에 있는 함수 연산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fx를 그대로 붙이면 되는데 이 친구는 뭐야? 이것만 보고 이 함수값만 보고 땡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그게 안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니네가 많이 놓치는 파트가 여기라고. 여기를 놓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봤을 때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연결해줘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럼 그것까지 같이 한 번 더 봐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누구도 같이 봐줘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서 누구도 같이 봐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방향성. 다시 뭐야?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부터 봐야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해보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의 y값의 입장에서만 보세요. y값의 입장에서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값은요? 이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럼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큰 쪽에서 온다는 얘기야? 아니면 작은 쪽에서 온다는 얘기야? 큰 쪽에서 온다는 얘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여기 있는 0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게 되면 얘가 이쪽에서 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우리가 우극한이라 그래? 아니면 좌극한이라 그래? 이걸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0에는 방향성까지 생겼는데 그 방향성이 그래서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게 나와? 아니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게 나와?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우극한을 찾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찾는 건 너네가 해보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봐주면 돼요. 그래서 2번은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마지막 3번 봅시다. 1, 2번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꾸역꾸역 잘 헤쳐나온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시련을 주는 게 여기 별표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3번 같은 문제 나오면 진짜 많이 헷갈려서 틀립니다.
그래서 3번은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왜?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 2번이랑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아직 배운 거는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푼다밖에 없어. 됐어? 그래서 일단 그대로 뭐 확인할 거냐면 풀긴 풀 거야. 됐지? 그래서 그대로 풀긴 풀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안에, 즉 여기 앞에 들어가 있는 얘 x가 1의 우극한으로 주어져 있는 친구는 얘가 영향받는 함수가 누구인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저 친구는 g에 영향받습니까? 아니면 f에 영향을 받습니까? 이 친구는 g한테 영향을 줄까? f한테 영향을 줄까? 뭐 대답이 뭐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냐? 안에 있는 함수 f한테 영향을 주겠지, 결론적으로. 맞아요?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g는 나중 계산이니까 알파 이렇게 하고 괄호 치시고 여기 안에 나는 자연스럽게 f 연산자를 먼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fx의 1의 우극한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1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니까 우극한을 보니까 이거야. 그럼 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알겠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극한값 자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이거? 얘 극한값을 읽어봐. 얼마야, 일단은? 1이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1은 맞잖아. 1은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1로 가는 건 알겠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생겨. 이 친구가 1, 2번이랑 달라지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어떤 차이점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니네 바로 대답할 수 있지 않아? 요 친구는 어디에서부터 옵니다가 있어? 아니면 없어? 그게 없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옵니다가 몰라. 그러니까 얘가 큰 쪽에서 오는지 작은 쪽에서 오는지를 몰라. 그럼 이 친구를 함수값의 입장을 정의역으로 되돌려보면은 얘는 방향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없는 걸까요? 방향성이? 없는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1이라는 점을 x, 정의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1에서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째려보시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가 이쪽에서 왔다, 이쪽에서 왔다 정도는 좀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게 전혀 없이 그냥 뭐야? 얘가 그냥 하나의 스팟이었던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하나의 스팟으로 취급이 된대. 그럼 이건 극한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그게 애매하시죠? 그게 애매하지? 지금부터 그걸 딱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스팟으로 가는 거는 극한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스팟으로 가는 애는 극한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뭐야? 그냥 그 점에서의 함수값을 찾아주세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만 유일하게 방향성이 없었으니까 결국 나는 g 함수를 찾는 거는 맞는데 이 친구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 1이라며. 그러니까 나는 1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주세요로 바뀌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일 때의 함수값 찾아준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일 때의 함수값 찾아보세요. 얼마야? 여기 있는 1일 때의 함수값 여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내가 너네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니네 아직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물어보자면 함수값은 이렇게 색칠이 안 돼 있는 친구가 함수값이게? 아니면 색칠되어 있는 친구가 함수값이게? 되어 있는 게 함수값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색칠 안 됐다는 건 이 친구에서는 요 1에서는 이 값만 안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색칠이 안 돼 있는 거는 이 값이 아니란 얘기야. 알겠지? 색칠돼 있는 게 함수값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점이 유일하게 혼자 함수값인 거야. 그래서 얘가 함수값이라서 그래서 얘는 절대 1로 읽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 세 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개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시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밑에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5분을 드릴 건데 5분 동안 이거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하다가 막히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준비 시작. 풀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5-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어려운 주제가 많습니다. 진짜 맞고, 이거는 근데 한번 잘 해놓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배신당할 일은 없어요. 한 번만 잘 해놓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빡세게 내고 싶으면 2011학년도 수능처럼 내면 되는데, 근데 그 2011학년도 수능이 그게 좀 합성함수 극한치고 많이 빡셌던 건 그 친구는 유리함수를 너네한테 직접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빡센 거고, 됐니? 유리함수를 너네한테 직접 그리라고 했으니까 빡센 건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그 짱 들어가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됐죠? 짱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5-1번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니네가 제일 헷갈려 하는 게 1번일 것 같은데 1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리미트. 그래서 나는 x가 -1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f괄호 gx를 찾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 이거 먼저 해석해 봅시다. 그래프는 이거 해석하면서 이제 값 찾는 거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거여야만 합니다. 그럼 니네가 첫 번째로 연결을 지어줘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요 극한이야. 그럼 여기 있는 극한에 실제로 영향을 받는 건 밖의 함수였던 f일까?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는 g일까? g가 그 영향을 받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f는 어차피 나중 계산인 것 같으니까 f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괄호 안에 나는 지금부터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여기 있는 g 함수에 대한 -1에서의 좌극한을 찾아보셈.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g 함수를 지금 현재 째려보니까 g 함수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쪽에서만 내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조금 그려주자면 여기 -1 쪽에서는 얘 왼쪽에서는 이렇게 가는 친구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가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보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네가 지금부터 생각했을 때는 -1의 좌극한이야. 그럼 이 친구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애를 봐야 돼? 아니면 오른쪽에서 오는 애를 봐야 돼? 왼쪽, 오른쪽 둘 중에 어디야? 어디일까? 좌극한이면 왼쪽이지. 여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만 보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얘가 지금 이제 숫자 1이래. 고로 나는 얼마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1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얘가 이 선에서만 봐봐. 그러니까 세로 입장에서만 봐봐. 그럼 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나와야 아니면 안 나와요? 세로 입장에서 봤을 땐? 안 나오지. 그럴 땐 내가 극한값 보라 그랬어? 아니면 함수값 보라 그랬어? 그땐 함수값을 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F로 따지면 얘가 방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방향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1. 이렇게 해서 1에서의 함수값을 읽으면 된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1에서의 함수값을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그 시꺼먼 점이 누구였는지만 확인하시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 거고. 하나만 더 볼까요? 아니면은 넘어가도 돼? 이젠 좀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니? 하다가 풀어보다가 프린트랑 다 풀어보다가 막히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됐지? 됐지? 왜? 쟤 왜? 뭐 더 해줘? 우리요? 하나 개념만 설명하고요. 지금 아직 40분이에요. 40분밖에 안 됐어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쉽시다. 왜 안 넘어가?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5쪽이고요. 얘만 잘 견디시면 나머지 뒤에는 쉽습니다. 오늘 하는 것들 나머지들은 싹 다. 됐죠? 그러니까 얘 하나만 잘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주제인데 이 두 번째 주제도 시험 문제 꽤 잘 나옵니다. 잘 보시고 잘 연습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내용은 개 간단하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 응용 문제가 나오냐라고 하면 간혹 나와. 어디서? 수능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제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응용 문제들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는지만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할만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패스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말은 쉽고 증명은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더 개꿀인 그런 단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증명이 안 돼서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딱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일단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증명이 궁금하시면 수학과 가시면 됩니다. 수학과에서는 증명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수학과 가시면 돼요.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밑줄. 우리가 어떤 조건일 때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조건들이 나란히 다 성립하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밑줄 다 그어놓고 가. 바로 뭐야? 여기 밑줄. 각각의 극한값들이 무조건 다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자 했던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해야지만 아래 성질들이 다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은요, 애초에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성질들이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다 있다라는 전제 하에 여기 밑에가 다 성립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 리미트는 시그마랑은 좀 다른 기호입니다. 시그마는 합의 기호라면 리미트는 그냥 얘가 가까이 가는 애가 누군지만 확인해주는 기호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만 보면 되고 얘가 결국 최종적으로 도착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 그런 간단한 친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떤 성질들이 성립하냐면 여기 싹 다 표시. 함수의 극한 리미트는 시그마랑 다르게 그냥 어떤 함수들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도 다 분리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더하기도 분리되고 빼기도 분리되고 곱하기도 분리되고 심지어 나누기도 분리가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시그마랑 좀 차이를 두세요. 시그마는 얘네 둘이 안 됐잖아. 근데 리미트는 얘네 둘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 두 개는 시그마랑 아예 똑같고 증명은 불가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수능에서 나오는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 수능 3점짜리로 나왔었던 문제인데 그럼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하 그럼 우리는 두 함수 f랑 g가 있었고 여기 더하기 함수고 여기 gx의 극한값을 줬잖아. 그럼 우리가 더하기 함수의 극한값도 있고 gx라는 여기 일부 요소도 극한값이 존재하면 자연스럽게 fx도 존재할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는 순간 아하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의 힘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조건의 힘을 받아서 이 함수식을 해석을 해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리미트 쪼개주는 게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 되는 거야. 왜? 얘 극한값이 있으니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은서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얘네들처럼 극한값이 다 있으면 다 쪼갤 수 있다잖아. 그걸 우리가 반대로 쓰자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리미트를 쪼개요. 그래서 x가 그래서 1로 갔을 때 나오는 fx에서 우리는 여기 g 쪽에도 마찬가지 리미트를 쪼개줍니다. 그래서 x가 1로 갔을 때 우리는 2gx인데 자 어차피 여기 있는 2는 밖으로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극한값이라는 건 얘가 가고자 하는 함수값의 종착지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가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리미트 그래서 x가 똑같이 1로 갔을 때 나오는 여기 있는 fx 더하기 그래서 우리는 얘가 2배가 앞으로 튀어나온 그래서 리미트 x가 그래서 1로 갔을 때 나오는 gx로 쪼개줄 수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아하 난 이 값이 뭔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얘를 문제에서 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이 값이 얼마라고 하니까 이 값이 얼마라고 하니까 얼마래 이 값이 3이라고 하니까 3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미트 x가 그래서 1로 갔을 때 나왔던 fx 더하기 나는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나오는 6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이제 얼마가 됐다는 얘기냐면 최종 계산 결과 6이 되었대.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누군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얘 극한값만 찾으면 끝. 됐어? 얼마야? 여기가?
계산하면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뭐야, 컴퓨터 왜 꺼졌어? 됐다. 씨, 개쫄았네. 아니야. 아저씨, 이거 쎄삑인데? 왜 이래? 됐다. 됐다. 자,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얘 얼마야? 얘 얼마 나와, 이거 계산해봐. 이거 얼마 나와, 결론적으로. 이거 얼마 나와? 이거 0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0이라는 거 나오잖아.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 리미트도 다 쪼개줘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여기 리미트 다 쪼개주는 거 돼요? 안 돼요? 되거든? 그래서 똑같이 리미트를 쪼개서 그러면 2도 앞으로 튀어나와. 그래서 나는 리미트 x가 그래서 1로 갔을 때 나왔던 거기 있는 f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그래서 똑같이 1로 갔을 때 나오는 gx니까 그대로 우리가 대입해주게 되면 정답 나온다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하면 돼. 정답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얼마?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봐봐. 그냥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냐면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연산이랑 똑같아서 그냥 다 리미트가 붙어있든 떨어져 있든 다 쪼갤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극한값이 존재해야지만 성립한다라는 건데 어차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주어지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해서 그건 애초에 따로 다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어차피 얘처럼 만들어주긴 한단 말이야. 그걸 2교시 때 보여드릴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거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리미트는 쪼갤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실 때는 훨씬 편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쉬었다가 5시 되면 우리 여기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시다.
문제는 아니고 2학년 교육청 문제 하나 좀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즘은 여기 1번 같은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2번도 꽤 많이 나오는 단골 주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 2번 잘 나오니까 잘 보시고 잘 연결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볍게 한번 볼게요. 15쪽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 1번과 여기는 2번의 핵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함수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함수 형태를 똑같이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함수 형태를 똑같이 맞추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그대로 해석해서 문제를 푼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1번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이거야. 아니 왜 이래 이거 컴퓨터. 아씨 이거 왜 이래. 아이씨 이거 엊그제 산 건데 왜 이래. 자 여기 이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잡아줘야 되는 건 이 함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극한값이 얼마라고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거야? 그치? 이 친구가 15라고 주어져 놓고 이 친구를 우리가 분석해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문제인데 잘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괜히 눈치가 딱 삥 하고 와닿는 게 지금 얘랑 똑같은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느낌이 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모 쪽에 누구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딱 가볍게 들면 되냐면 x-2가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야? 일단은 아하 그럼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애부터 좀 바꾸기는 해야 되겠구나 해서 얘부터 좀 바꿔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부터 좀 바꿔서 보기만 하세요. 적을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리미트 x가 그래서 2로 갔을 때 우리 분자는요 바꾸려고 봤더니 얘는 바꿀 수가 없는 친구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자는 그대로 냅둬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x에다가 우리는 f x-2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분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 이 친구는 잘 보니까 인수분해가 너무 잘 돼요? 아니면 잘 안 돼요? 인수분해 자체가? 이 친구 인수분해 되게 생겼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는 인수분해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 인수분해를 해볼까?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x제곱 더하기 x-6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이 친구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그쵸?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여기 x 더하기 3과 x 빼기 2. 얘네들의 곱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린 지금부터 이 친구한테만 이제 초점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애들만 한쪽으로 모아주고 이 친구가 안 되는 애들을 저리 치워버리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극한값을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처리할 거야. 이 문제 자체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처리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만 딱 묶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난 얘만 묶어주면 될 것 같아. 왜? 극한 보내는 방향도 2로 똑같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 자체가 하나로 취급이 되면 얘를 우리는 15로 바꿔도 된다는 소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그래서 x가 그래서 2로 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함수가 그래서 나는 x-2분의 f 괄호에 x-2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에 곱할 건데 누구를 곱할 거냐면 나머지. 그래서 나는 x 더하기 3분의 2x를 곱해줄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네가 전체가 리미트로 연결되어 있는 곱하기니까 그럼 리미트는 곱하기에 대해서 쪼개주는 게 가능하다고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찢는 거야 그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그대로 찢어버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리미트 그래서 x가 그래서 2로 갔을 때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함수가 x-2분의 f 괄호에 x-2 그리고 나서 나는 리미트 x가 똑같이 2로 곱해졌을 때 나오는 나는 여기 있는 함수가 x 더하기 3분의 그래서 우리는 2x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는 어차피 15로 우리가 퉁친다 그랬으니까 얘는 15로 퉁치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만 계산해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거는 알고 있죠? 내가 맨 처음에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아니면 다르다고?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계산하는 방법이 아예?
똑같다 그랬지 내가. 그냥 극한값 이퀄 함수값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장난치지 않는 모든 식의 그래프에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식골에서는 그냥 극한값은 함수값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극한값이 함수값이 되니까 여기는 x들한테 그대로 다 얼마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끝? 2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 전체를 우리는 15로 퉁칠 거니까 그럼 여기는 15에다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친구를 곱해준 게 정답이 됩니다. 뭔지는 니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얘는 쉬운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친구가 2학년 학평에 나왔어요. 이거 2학년에 나왔었던 옛날에 나왔었던 문제긴 한데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3점짜리였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그래도 좀 쉬운 난이도 쪽에 속해 있어서 얘는 3점짜리 문제였다. 이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면 돼. 홍선아 알았지? 저거 지금 자꾸 핸드폰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맞지? 준호야 맞지? 어? 핸드폰 어디 갔냐? 빨리 집중 안 해?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1번 끝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여기 1번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럼 여기 있는 두 번째 내용 2번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2번 별표 치시고 학교 내신에서는 2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2번은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좀 가볍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2번부터 우리가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보시게 되면 2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리미트 fx를 줬고 그 다음에 fx-gx가 이따구로 되는 것까지는 알려줬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순간 설레가지고 1번처럼 아싸 얘네들 쪼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는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끄덕끄덕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점수는 나락을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조건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럼 조건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보는 순간 리미트를 쪼개주면은 완전히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밑줄. 여기 f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합니다. 다시. 그럼 여기는 fx가 지금 이제 수렴합니까? 아니면 수렴하지 않습니까? 얘가 수렴하지 않아요. 다시 얘한테 극한값이 없는 친구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극한값이 없는 친구한테 쪼개봤자 얘는 무한대인 거야. 그럼 무한대를 어디다 보내서 1 만들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1이면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무한대를 어떻게 정의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무한대를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뭐냐? 이 문제는 1번처럼 풀면 나락가는 거예요. 1번이 가능했던 거는 뭐야? 얘는 극한값을 줬기 때문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번은 극한값이 있었으니까 쪼개는 게 가능했던 거고 2번은 극한값을 안 줬으니까 못 쪼개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쪼갤 수 없는 거는 쪼갤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쪼갤 수 없는 거를 쪼갤 수 있도록 바꿔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치환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 요렇게 무한대로 가는 발산이 하나라도 껴있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발산이 껴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뭐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냐면 얘네들의 키워드는 치환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애들을 최대한 유지한 채 그럼 남은 애가 gx예요. gx가 지금 이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친구란 말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gx라는 친구를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몰라요. 정보를 진짜 아무것도 안 주고 얘가 극한값도 모르니까 몰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없애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가. 그래서 이 친구에서는 그래서 저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fx-gx가 골 때리는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다음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얘를 뭐 할 거냐면 그래서 얘를 치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치환하게 되면 그래도 골 때렸던 친구가 골 때리지 않은 친구로 바꿀 수는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요 gx라는 것만 우리가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야? gx를 넘기고 나머지를 한쪽으로 몰아서 gx를 fx랑 hx에 대한 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정보들은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이 친구에서 정보 모르겠다 꾀꼬리로 준 gx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 gx가 결국 fx-hx가 될 거고 굳이 gx를 치환하는 이유 자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gx를 치환하는 얘기 자체가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이 친구. 나는 이 친구를 hx로 퉁쳐버리게 되면 뭐야? 그래도 hx는 수렴한다라는 증거는 얻을 수 있게 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주어져 있는 애를 나 정보 이 정도는 안다. 이걸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목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치환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정보.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나왔던 fx는 그냥 발산하는 아이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리미트 x가 똑같이 무한대로 갔는데 fx-gx를 나는 지금부터 hx로 치환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hx가 그래서 얼마가 된 거냐면 그래 네 이름은 1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주는 이 두 가지가 나란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의 아이디어 뱅크여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아이디어를 잡았으면 뭐야? 이제 극한값을 찾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서 극한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보 모르는 애 있지. fx 있지만 정보 모르는 애 누구도 같이 줘버렸으니까 gx도 같이 줘버렸으니까 그럼 gx는 치환을 해야 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gx는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gx를 치환함으로써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했던 식을 분석을 하시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분석을 하시는데 fx는 그대로 fx로 잡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자꾸 꺼지는 거야 이거? 왜 이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fx는 그대로 잡아주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야? 왜 여기까지 넘어갔어? 왜 이래 컴퓨터하고. 이제 안 꺼지겠지.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왜 뭐가 숙제하면서 이거 다 찾아봤다고 설마? 아니요. 그거 말하는데. 아 국어? 아씨 내 거 얘기하는 줄 알고 순간 다시 풀릴 뻔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 봐봐. 그러면 fx는 그대로 fx를 냅둬. 그래서 fx는 그대로 냅두고 gx를 바꾸는 건데 gx를 누구로 바꾸냐면 요걸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를 fx-hx로 바꾼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맞아? 그럼 fx끼리는 더해지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동형 처리하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서 리미트 x가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나오는 fx분의 나는 이 fx-hx가 된대. 이렇게 생각해주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해석을 해보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리미트를 일단 원래 쪼갤 수 없지만 그냥 쪼갠다고 생각하고 각간의 극한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의 극한을 유추를 해보면 이 친구는 어디로 가고 있겠습니까? 이 친구는 어디로 가셔요? fx를 보내는 거지. 어디로 갈 것 같아 이거? 이걸 여기 문제 조건이랑 연결해봐. fx 어디로 간다 그랬어 내가. fx 어디로 간대요? 어디로 가? 그럼 이건 물어보자. fx 수렴하니 발산하니? 이 조건에 의해서? 발산. 그치?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얘가 지금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지. 그럼 얘 무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앞에 있는 fx는 똑같죠? 그러면 똑같이 얘도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무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hx네. hx는 어디로 가요? 여기 딱 조건 보니까 1로 갑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무한대에서 1 빼봤자 어차피 얘도 무한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무한분의 무한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따가 뒤에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은 해줄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뒤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은 해줄 건데 지금은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똑같은 함수에 대한 무한분의 무한이 있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무한분의 무한은 누구만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무한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한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리미트 x가 그래서 무한으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가는 애들만 살아남아서 분모는 그래서 fx만 살아남고 분자는 이 괄호 fx만 살아남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무한대는 약분이 돼버리지. 그럼 무한대들끼리 지워버려봐. fx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남은 숫자가 얼마가 돼버리니까?
2지.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냐면 그래서 극한값은 2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정식 풀이는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다 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때 내가 웬만한 거 다 가르쳐 보긴 했는데 이게 제일 빠를 거야, 이해하는 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습하는 데는 이게 제일 빠를 거고 아마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방법 그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좀 까다로우니까 여기까지 좀 잘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니? 두 개 다시 한번 해보시고 뒤에 넘어가서 뒤에 있는 문제들도 풀어보시면 됩니다. 하다가 막히면 바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으면 뒤에 1번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알겠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왜냐면 봐봐. 지금 내가 하나풀이는 지웠는데 하나풀이를 안 지웠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랑 좀 연결했으면 봤으면 좋겠냐면 얘랑 좀 연결하면서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1-1번은 여기는 대표형 1번이랑 푸는 방법이 아예 똑같은데 한 단계만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잡으면 돼. 그래서 그것 좀 잡고 갈 건데 잘 봐. 너네가 이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학교 시험은 저거보다는 이걸 더 응용해서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로 더 많이 내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 니네가 되게 어버버버버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 왜일까? 라고 내가 궁금해서 한번 나도 너네 입장에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고2 때 이거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어땠을까를 진지하게 한번 내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하도 니네 선배들이 이걸 어려워해서 나도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도 그때는 되게 야매로 풀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근데 그 야매로 풀어내는 과정에서도 나만의 그게 있거든요. 그 칸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 어쨌든 말만 되면은 다 돼.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도 실제로 뭐만 맞춰주면 되냐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냥 억지 끼워 맞추기? 그러니까 말만 되면 만들어주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말되게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친구랑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친구랑 결론적으로 같다는 걸 내가 지금 다 입증을 해드릴 거고 그걸 같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올 게 뭐냐면 합성함수야. 왜? 합성함수만 갖다 끼우면 똑같은 걸 만들어버리는 건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합성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에 극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친구를 만들어내는 게 완전히 개꿀이 되거든? 형태만 맞추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 형태를 맞출 거야.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1-1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줬으면 좋겠는 게 바로 뭐냐면 형태 통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형태를 좀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 형태를 어디로 맞추는데요? 라는 기준을 잡을 거잖아. 그럼 그 기준을 잡을 때는 웬만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쪽으로 맞추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건에 맞추는 게 나을까요? 그치, 물어보는 걸로 맞추는 게 나아. 즉 예로 맞추는 게 나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예로 맞추기 위하여 앞에 조건을 바꿀 거야. 왜? 조건은 이미 이대로 쓸 거예요 라고 인정을 시키는 문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서 해석하셔도 문제는 없을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태 통일은 반드시 어느 쪽에 맞춰준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기까지. 그래서 형태는 문제가 물어보는 쪽에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잡고 넘어가잖아. 그럼 더 이상 얘가 여러분들 발목 잡진 않아. 이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킹을 하겠습니다. 다시. 그럼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야? X 자체가. X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 0으로 가고 있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냥 fx지. 맞아? 그럼 얘가 지금 이제 봤을 때 얘랑 연결하면 누가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누구만 없어졌으면 좋겠냐? 여기가 fx가 되고 싶으면 얘가 누구만 날아가면 돼? 그치? 뒤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1만 꼴보기 싫으니까 저것만 없애면 되겠지. 다시 뭐야? 문자 두 개를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그걸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글자 뭐밖에 없어요? 그게 지원.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쪽으로 형태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나는 x-1을 그래서 t라는 문자로 치환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스럽게 x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x 자체가 t 플러스 1쪽으로 가게 될 것이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친구가 결국은 내가 1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게 드러난 다음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가 1을 향해 간다는 건 자체로 이 자체가 그냥 1이 되는 순간을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1이 되는 순간을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t라는 문자는 그 1에서 1을 빼준 거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그 1에서 1을 뺐으니까 얘는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그치? 얘는 0으로 간다라는 것도 눈치를 채줄 수가 있을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끄덕끄덕끄덕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리미트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이제 x가 t로 바뀌었을 때 나오게 되는 t의 방향성은 0을 향해 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1이 싹 다 t로 바뀌니까 그래서 난 여기 있는 t분의 그래서 분자가 그래서 우리는 f 괄호에 뭐로 바뀔 거냐면 t 이렇게 바뀌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게 4고 어차피 t나 x는 어차피 같은 문자니까 그럼 그걸 x로 우리가 간주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문자니까 바꿔치기 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가지고 얘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 그냥 뭐야? 분모에 x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식이 리미트 x가 그래도 똑같이 0을 향해 갔을 때 나오게 되는 저 식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식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싹 다 그냥 뭐로 나눠주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는 거냐면 분모의 t,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모의 x를 살려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모 x 살리기 프로젝트라 양변에 즉 위아래에 똑같은 거 나누는 건 상관이 없으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똑같은 걸 나눠서 우리가 지금부터 저 형태로 맞춰주겠다 이렇게 생각해주게 되면 끝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x로 그래서 다 나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 나누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 것 자체가 그래서 누구만 남게 될 거냐면 x만 남게 될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5에 그래서 나는 곱해 줄 거야. 그래서 x로 나눠준 친구였던 나는 x분의 fx가 그래서 분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있는 쟤가 x로 나뉘니까 아싸 얘는 그래서 1일 거고 그래서 나는 더하기 x 또 나눠주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x분의 fx가 되는데 됐어요? 이게 꼴보기 싫으면 이거를 뭐 알파든 베타든 나중에 바꾸시면 되는 건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쨌든 뭐야? 이 친구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친구랑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얼마로 바꿔치는 건 가능하겠다는 거야? 얘네들이 얼마로 바꿔치는 게 가능하겠다는 거야? 응, 얘네들이 4로 바꿔치는 게 가능하겠다.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으면 오케이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그래서 4로 이 친구도 그래서 4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극한 나온다. 이런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뭐 0일 거니까 0은 그대로 0으로 인정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꼴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알고 있는 꼴은 웬만하면 어디로 맞추면 되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쪽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걸 조건을 바꾸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풀이들과 좀 배치되는 게 많은데 극한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극한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안 잃어버리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그냥 하나야. 그냥 얘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기는 한데 여기는 그냥 내가 풀어주는 대로 풀면 다 맞춰요. 장난을 못 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특히 니네 중간고사 범위는 내가 풀어주는 대로만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크게 변형되는 게 한두 문제 정도일 건데 그거는 정의를 가지고 건드는 경우야. 됐어요? 그 정의를 가지고 건드는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 대비 들어가면 많이 만날 겁니다. 그쵸? 그때 가서 좀 내가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드리고 그때는 이제 좀 사고를 좀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유형들에서는 확실하게 안 틀리겠다. 시간을 확 줄이는 전략으로 가야겠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냥 연습에 몰두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초점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잡아주게 되면은 끝. 나머지들 밑에 4개는 쫙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내일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일 수업 때. 됐죠? 네, 내일 수업 때 물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옆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제부턴 뭐 할 거냐? 여기 있는 거 모르잖아요? 미적분 원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알겠지?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밖에 없는데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거예요. 지금부터. 됐니? 약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래프 보면서 극한값 찾는 거 있지? 개급이야. 그냥 개꿀이야.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적을 것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적을 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 바로바로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제 바로바로 들어가면서 보게 되면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같다 아니면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저 친구 다시
이 친구를 봤을 때 여기는 요 이차함수의 극한값 구하라 그랬지. 그럼 이 극한값 찾는 거는 여기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은 값을 찾는 거랑 아예 똑같다. x 얼마 집어넣는 거랑 똑같다. 1 넣는 거랑 똑같다. 즉 극한값 이퀄 함수값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되냐면 1 집어넣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 빼기 2 더하기 3 하시면 됩니다. 정답 얼마입니까? 정답 2입니다. 끝났습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2번부터가 특이 케이스인데 이 특이 케이스들은 풀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동그라미. 얘가 왜 말이 안 돼? 하면은 2번. 여기선 동그라미 쳐. 분모에 절대 올 수 없는 애가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대요? 분모가 어디로 갔어요? 0.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0.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0으로 가고 있는 이 친구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원래 없어야 돼.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원래 극한값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요. 계산하다 보니까 이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왜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0분의 0꼴에서 극한값을 구한다는 건 어쨌든 확실한 건 얘가 어떤 하나의 함수값으로 갔을 때 분모도 분자도 똑같이 0 만들어주는 애가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0,0이 된 거잖아요. 됐어요? 근데 니네가 생각을 해봐. 니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상식에 의하면 분모에도 네모가 있고 분자에도 네모가 있어. 그럼 얘는 약분이 돼? 아니면 안 돼? 약분이 돼. 결국 뭐야? 지워진단 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지워지면서 결국 0 되는 게 날아가 버렸지. 그럼 뭐야? 극한값 나올 수 있는 애가 생기잖아. 그렇게 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원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은 일단 그렇게만 알고 가세요. 엄밀한 정의를 하려면 입실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임의의 함수값 잡고 걔가 극한값이 있다는 걸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얘기했지? 대학교 2학년 때 하는 거라고. 됐죠? 대학교 2학년 때 해석학을 배우면서 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딱 포인트 잡아줘야 되는 게 그래서 0분의 0꼴에 응꼴은 반드시 밑줄 뭐만 약분하면 되냐면 공통인수 약분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약분을 뭘 이용해서 하는 거냐면 위에 동그라미 바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인수분해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다항식 곱셈의 꼴로는 만들어줘야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항식 곱셈의 꼴로 만들어준 다음에 약분을 해서 0 되는 걸 다 지운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루트 껴있는데요. 루트는 분자에 있든 분모에 있든 유리화 먼저 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돼. 바로 EX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1 분모에 넣으면 누가 봐도 얼마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바로 눈치 까지니까 여기 1 넣는 순간 얼마가 됐어요? 여기 0 됐다는 거 확인됐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얘 0이고 분자도 0이니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런 거 구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자 분자만 째려봐. 분모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분자는 인수분해가 겁나 잘 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해 그냥.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x가 1로 갔을 때 분모 x-1 그대로 잡아주고 분자 그 유명한 합찬에 해봐요. 그럼 얘는 뭐 곱하기 뭐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거 분자 뭐로 바뀝니까? 이 정도는 다 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합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이랬더니 위아래 똑같은 거 생겼어 안 생겼어? 이렇게 해서 0 되는 거 똑같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러니까 뭐 하라고? 지우라고. 됐어. 그럼 남은 거 누구만 남았어? x 더하기 1만 남았지. 1 넣으면 되지.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그게 정답 얼마예요 이거? 그치? 1 넣으면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1 해준 게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 모르면 그냥 1단원 다 버려야 되고요. 1단원 다 버린다는 얘기는 2단원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미분이 여기서 시작하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계산하는 건 쉬워요.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내가 너네한테 많이 설명하고 싶은 게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앞에 보세요. 적을 건 하나도 없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인정을 시킬 건 뭐냐면 이거야. 니네가
진분수의 극한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적을 건 아닌데 이 진분수의 극한을 내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너네한테 내가 증명시켜 줄게.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떤 거를 증명을 시킬 거냐면 니네가 제일 그래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함수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유리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얘가 1이랑 3, 4분면 쪽에 나란히 이렇게 그려지는 반비례라는 건 니네가 모르진 않아요. 중1 때 이걸 하고 오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니까 여기만 궁금하거든. 왼쪽을 궁금해하진 않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뭐야? 여기만 궁금해서 여기만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라. 얘 무한대로 보낼 거야. 계속 가겠지. 그럼 얘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함수값 자체는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 아니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야? 얘는 계속 올라가요, 떨어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는 올라가, 떨어져? 떨어져. 니들 주식이 된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하이닉스가 되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이닉스가 됐잖아. 삼성전자 됐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주식이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냐? 쭉 떨어져. 근데 얘가 무한으로 떨어져? 그건 아닐걸? 왜? 미세하게 계속 가기는 하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점점 이 축에 붙기는 하거든 애가. 축에 붙기는 하는데 어느 한 지점을 내가 이렇게 딱딱딱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내가 돋보기로 채우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무한대로 갔을 때 얘를 돋보기로 키워서 한번 보잖아. 그럼 얘를 돋보기로 키우면 어떤 그림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때 얘가 마이크로 단위로 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떠 있어요. 그러니까 0이 되지는 않아. 근데 얘는 계속 축을 향해 내려는 가. 0은 절대 안 돼. 이런 거거든. 그럼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면 그래도 얘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존재하죠. 그럼 얘 목적지가 결국 얼마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니? 네. 그냥 여길 향해는 간대. 여긴 되지 못한대. 그럼 결국 얘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야? 여기겠지. 결국 여기를 가고 싶은 거야 얘는. 근데 얘가 38선에 와서 못 넘는 것 뿐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해서 가고 싶은 거야 여기로. 됐나요? 가고 싶은데 얘가 가로막혀서 못 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목적지는 어디야? 여긴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보여줄 수 있냐면 결국 X축이 Y는 0이잖아. 됐어요? 그래서 뭐야? 얘 0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 있는 요 분모가 무한대고 분자가 어떤 하나의 상수가 나오잖아요. 됐어요?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어디로 가냐면 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0이다. 이것만 인정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인정하잖아. 그럼 얘네가 다 이해가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즉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아주 끝없이 커지는 함수꼴에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끝없이 커지고 있는 함수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잡아줘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웬만하면은 뭐야? 여기 왜 오타 났어? 니네 책에도 오타 났냐? 차후로 났냐 니네도? 네, 차후. 알아서 고쳐. 차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씨 검토할 때 몰랐는데 왜? 알아서 고쳐. 차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차후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차후는 누구야?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랬을 때 얘네들 결론적으로 봐봐. 결국 분모만 더 커지면 계속 무조건 0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세 번째 거, 여기 첫 번째 거 있죠.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더 커. 즉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결국 분모의 문자가 남는다는 얘기니까 얘는 무조건 0이다. 이건데 시험 문제 내겠니? 아니요. 이거 절대 안 내죠? 됐어요? 이거는 그냥 암산 컷으로 가능한 친구들인데 설마 이거를 내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내냐면 별표. 그래서 B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 버리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양변을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 최고차항의 차수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숫자를 제외하고는 다 분모에 뭔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 0으로 가버리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누구만 남냐면 밑줄. 결국 맨 앞에 들어가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살아남게 되고 그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그래서 정답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세 번째 경우는 죽을 때까지 안 나오니까 쟤는 몰라도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왜 무한대만 살아남는가 그걸 얘기했을 때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왜? 사실 걔도 fx를 양변에 나눠져 버리면 분모의 무한대가 살아있는 꼴이야. 그러니까 fx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죽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던 1번에 2번도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얘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연결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봐.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 친구를 내가 자세하게 풀어는 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되게 자세하게 풀어드리면 그럼 이 친구에 집중을 해서 보았을 때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도 지금 현재 몇 차고 분자도 지금 현재 몇 차라고 하시니까 지금 보니까 얘네 둘 다 몇 차? 2차들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원래 정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고차로 무조건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분모도 분자도 다 뭐로 나눠준다가 시작이냐면 x제곱으로 다 나눴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x제곱들을 다 그대로 주다 보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건 그대로 갔을 때 분모를 딱 잡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x제곱 죽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2. 오케이. 뒤에 건 x제곱이 분모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분자는 x제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1이고 두 번째 거는 x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x분의 1이고 마지막 거는 그래서 x제곱분의 1 뭐가 됐든 간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구들은 동그라미 쳐져 있는 친구들은 다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서 분자가 상수입니다. 고로 극한 보내면 싹 다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네 극한 다 보내면 싹 다 어디로 가?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이 친구들이 다 0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결국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것만 남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한 값 구할 때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냥 암산하시면 되고요. 누구만 챙기면 되냐면 최고차만 살리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결국 이 x제곱분의 x제곱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x제곱을 약분시키면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분의 몇? 끝. 그래서 정답 2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게 간단한 거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나오는 유형은 얘랑 더불어서 요즘은 하나만 더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 마지막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대부분 다 뭐로 줄 거냐면 뭐가 껴있을 거냐면 딱 하나만 기억해.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 바로 누구 껴있냐면 100%입니다. 요즘은 이거밖에 안 주니까. 바로 누구 껴있는 경우밖에 없냐면 루트 껴있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루트로 주어져 있는 경우의 극한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루트의 핵심은 그냥 뭐만 잘하면 돼? 루트는 뭐만 잘하면 돼? 결론은? 얘는 루트 뭐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치. 루트는 유리화만 잘하면 돼요. 동그라미. 그래서 루트는 유리화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화에서 대부분은 다 뭐로 가냐면 동그라미.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무한대분의 무한으로 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으로 연결 지어서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비 읽어버리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고차만 찾아버리게 되면은 끝장이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 이 문제로 가볍게 좀 연습을 해보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 있는 얘가 x한테 무한대 집어넣으면 루트 무한이고 루트 무한이죠. 됐어요? 그럼 얘가 결국은 우리는 아하 루트가 무한대를 끼더라도 어쨌든 무한인 거는 알 수 있으니까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됐지. 맞아? 그런데 분자에 루트가 있었지.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유리화를 한다고 아니면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유리화를 한다고. 그래서 1번 단계가 유리화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리미트 x 그래서 무한대로 가. 그럼 유리화를 진행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유리화 진행해서 우리는 아하 분모에는 1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에 부호 반대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그래서 곱해주면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분자에 있어도 유리화를 합니까? 라고 하면 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분자에 유리화가 있어도 하는 거고 유리화의 핵심은 합차니까 합차 만드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루트에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를 계산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싹 다 전개가 될 거잖아. 얘가 결론적으로.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싹 다 전개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부터 개꿀이 되는 게 그럼 봐봐라. 그럼 결국 나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는 걸 원해. 근데 그 무한으로 가는 애 중에서 분모는 누구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얘네들 더해준 거밖에 없어. 분자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뺀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자는요, 그냥 앞에 거 제곱이니까 x 더하기 1이고 뒤에 거 제곱이니까 x야. 빼면 돼. 됐어? 그럼 남은 건 뭐야? 계산했더니 남은 게 뭐만 남아요? 1만 남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뭐가 됐든 간에 분자는 1이에요. 끝났지? 그러면은 얘가 뭐라도 문자가 껴있으니까 얘는 차수라도 크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상수보다 확실하게 클 거잖아.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인 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결국 정답은 뭐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야. 얼마야? 0이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최고차의 계수를 읽으려고 했더니 달라, 둘이. 그럼 분모가 더 큰지 분자가 더 큰지만 확인해. 근데 분모가 더 컸네? 0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요? 자, 그러면은 옆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라 일단은 내가 먼저 다 보여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2, 3, 4, 5인데 쩍쩍쩍쩍 그냥 보여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아, 맞아. 하나만 물어보자. 3차식 인수분해는 뭘 해야 돼요? 야, 니네 그치. 대답 나오긴 했는데 3차식 인수분해는 뭘 이용해서 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조리제법.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3차식 인수분해는 조리제법 이용해서 하는 건데 옛날에는 3차식 인수분해 하는 것도 나왔어요. 니네 학교 내신에서는 3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 나와요. 내신은. 수능은 2차식에서 끝내주는데 3차식 인수분해는 내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3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는 숙제 프린트는 있거든요. 한번 연습해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조리제법 쓰시면 됩니다. 자, 몇 분 컷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몇 분 컷? 그치? 암산 컷.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이런 문제 나왔어. 실제 기출이야, 이거. 이거 실제 기출이에요. 뻥이 아니라. 그랬을 때 이거 실제 기출이면 자, 이거 해볼게요. 누구만 죽이면 끝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위아래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구죠? x-1 약분되고 x-1 때문에 0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됐네? 지워. 그럼 지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남은 거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지. 얼마야? 그러니까 정답은 3.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밑에 있는 것들 다 인수분해 해서 계산하는 건 니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3번. 바로 옆에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잘 보세요. 루트 낀 게 조금 옛날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학교 내신에선 되게 좋아하니까 잘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라. 루트는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중. 잘 보라고. 옆에 있는 문제 풀지 말고 잘 보라고. 루트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루트는 무조건 2개 중 하나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2개 중 하나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안 해. 왜? 이걸 보는 순간 만대분의 만이겠지 하면서 그냥 만대분의 뭐야 내가지고 최고차이 계수 딱 읽어보고 틀려. 그래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런 애들이 꼭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선지를 넣어 놓습니다. 객관식에. 실제로 넣어 놔요. 그러니까 애들 그쪽으로 다 몰리게 하고 다 틀리게 만드는 거야. 그런 선생님들 꼭 있어요. 되게 치사한 사람들. 니네 1학기 때 잘 생각해봐. 너네 학교 선생님이 치사했는지 안 치사했는지. 치사했으면 냅니다. 그렇게. 학교 선생님이 좀 치사하셨으면 냅니다. 학교 선생님이 너네를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너네를 많이 착하게 대해 주셨다면 안 냅니다. 그거는 니네 학교 선생님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루트는요. 귀찮더라도 하나는 하세요. 꼭 하나는 하세요. 바로 뭐 하나는 했으면 좋겠냐면 정리합니다. 자, 이거 제목 근호를 포함한 식의 극한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요 근호를 포함한 식의 극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얘네들은 일단 첫 번째로 하시는 게 1번.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 얘만 잘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만 잘하면 돼. 그때 근호를 포함한 식의 극한은 얘만 잘하면 돼. 그게 바로 누구냐면 무조건 1번. 얘네들은 종류 파악을 하세요. 즉 무한대분의 무한이냐 아니면 0분의 0이냐 이거 정도는 판단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종류 파악해서 우리는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인지 아니면 0분의 0인지를 파악해 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이때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유리화하지 않고 그냥 극한과 비교하면 돼요. 어차피 유리화를 해봤자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맴돌 거야 얘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제로 내가 궁금해서 해봤는데요. 진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고3 때 진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한번 객기 부려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든 유리화해서 풀어보겠다 해가지고 객기 부리면서 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해봤는데 메비우스 띠처럼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으로 되돌아가요 계속. 그러니까 하지마.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그냥 최고차항의 계수 비교하시면 돼요. 그냥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최고차항의 계수를 그냥 비교하시면 끝. 됐지? 0분의 0꼴로 판정이 나잖아. 즉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100% 0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극한값이 있다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0분의 0꼴이 돼버리면 얘네들은 반드시 뭐 해주셔야 되냐면 이건 귀찮더라도 유리화를 하세요. 왜? 그 유리화가 인수분해의 핵심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분의 0꼴로 판정이 나면 유리화를 진행하시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다? 유리화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최고차를 비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서 최고차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으로 포함하고 있는 식의 극한값은 반드시 종류를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함정이야. 그래서 요것만 잘 잡고 펜 내어놓고 봐봐.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그래서 종류 파악하라고 하셨으니까 2를 넣어보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2 넣으면 루트 4니까 2죠. 다시 2 빼기 2 하니까 분모 0이지. 뭐야? 밑에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얘는 루트 유리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밑에 거니까 유리화를 진행합니다. 보기만 하세요. 이거 안 어려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안 어려워. 그냥 해봐.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가. 근데 분모는 유리화를 했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루트에 x 더하기 2 빼기 2에다가 나는 유리화하는 식. 다시 루트에 x 더하기 2 더하기 2를 위아래로 똑같이 곱한대. 그럼 분자도 3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묶어줬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루트를 곱할 거야. 다시. 그래서 우리는 루트 x 더하기 2 더하기 2까지 그대로 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방송이 안 끊겼어요. 끊긴 줄 알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 끊겼어요. 다행히. 하나만 더 보고 끝냅시다.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것만 보고 가십시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하자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봐봐. 자, 똑같이 루트 껴있지. 그래서 루트 껴있는 거라서 실제로 우리 x 대신에 무한대 넣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분모 분자 다 무한대 넣어봐도 돼? 안 돼? 지금 보니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넣어봐. 얘 0으로 가냐 무한대로 가냐 이거. 여기 넣으면 그럼 뭐가 됐든 간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지. 그럼 뭘 거 같냐 이거. 무한이야 무한. 거기에 무한대를 또 더해. 이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분자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무한대 빼기 상수지. 그럼 무한대에서 1 빼봤자 뭐야? 무한이야. 즉 얘 무한분의 무한이야. 그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판정 나잖아. 이런 거는 판정하는 거 그냥 대충 넣어보면 되거든. 됐어요? 값이 0으로 가면 0인 거고 아니면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로 가 있는데 무한대가 안 지워져 무조건 무한대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됐지? 똑같은 무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판정이 나버리게 되면 내가 그때는 뭐 하라 그랬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판정이 났다. 끝! 그냥 바로 뭐 하라 그랬어? 그냥 최고차의 계수만 비교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 자체가 보아하니까 끝났다. 왜? 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럼 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의 계수 비교해준 게 정답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 최고차항의 계수를 비교하려고 했더니 잘 봐. 그럼 최고차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각 항에서 제일 큰 애만 보면 돼? 아니면 제일 작은 애만 보면 돼요? 제일 큰 애를 봐야지. 최고차항이면 제일 큰 건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각 자리에서 제일 큰 것만 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자는 제일 큰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 내가 최고차야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분모는 최고차가 각 항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2개죠. 됐죠? 분모는 2개 있지. 그게 첫 번째로 누군데? 라고 하면은 첫 번째 거는 여기 루트 안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 안에 거에서 제일 큰 게 x제곱이니까 아니면 x니까? x제곱이니까 얘만 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뒤에 건 어차피 무시고 여기 뒤에 거는 루트가 없는 애지. 그럼 쟤도 일단 챙겨야 돼? 안 챙겨야 돼? 루트 없는 애는? 수연아? 챙기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챙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그래서 앞에 거는 그래서 누구만 남냐면 루트 4x 제곱만 남고 거기에 우리는 두 번째 게 x만 남아요. 분자는 몇 x만 남냐면 3x만 남아요. 끝이지. 됐어요? 그러면 얘만 최고차가 몇 차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루트 x 제곱이랍니다. 몇 차일 것 같냐? 이거 1차 같이 2x로 바뀌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거 1차야. 나도 1차고 너도 1차야. 다시 최고차항의 차수가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똑같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똑같으니까 정리하면 됩니다. 개수만 읽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개수 읽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앞에 거는 루트 4 거기에 우리 1 더하고 분자 3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약분하면 정답이네요. 정답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아직까지 니네 처음이라서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까지는 치사하게 넣진 않았습니다. 알겠지? 숙제 프린트에서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다 빼드렸어요. 아직까지는. 됐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짱 쉬운 애선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좀 살펴보면서 갈 거고요. 이거 숙제 받아가시고 이거 원래 내일까지 하라고 할라 했는데 난 착하니까 이거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내시고 대신 연습은 해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연습은 좀 해오세요. 내일은 이거를 활용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일은 요거를 좀 활용한 문제들을 좀 풀어야 되니까 요거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잠깐만. 이거 본인 이름이 있어가지고 항상 귀찮아요. 이름 있어가지고 이거 알아서 본인 이름 거 가져가고 아이 야 요거는 넘어가 이거는 이거 연습 힌트 받아가시고 이거는 이름 없으니까 그냥 본인 거 잘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본인 거 잘 챙겨가시면 되고 이름 없으니까 뒤로 줘 뒤로. 자 재민이는 일로 넘어가시고